지금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 관심 속에 약세를 마감했던 3대 지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지수 0.14% 하락했고요. S&P 500은 0.16%, 나스닥 지수도 0.0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후에 발표가 된 알파벳과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나 월가에서는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높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뒷받침해줘야 한다라고 분석했고요. 특히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까지 확인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두 차례 금리 인하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머니맵인데요.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는 등 종목 장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 장중에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이 투자은행에서 실적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관련 종목들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부분을 봐주시면요. 부진을 보이는 등 종목 안에서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소형주 단을 함께 보시면요.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러셀 2000 지수는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 함께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선별적인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상승한 섹터가 거의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포착됐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M7 종목들의 마감 내용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 위주로 또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애플이 2026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와 구글은 어닝콜을 하면서 지금 더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는 자동차 부분 매출이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 자동차 매출에서 규제 크레딧 판매가 포함되었다라고 이번에 설명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무려 3배가 넘는 부분이 포함됐는데도 오히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5시 30분부터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했는데요. 관련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면요. 일단 로보택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8월 8일이 아닌 2024년 10월 10일 숫자는 맞춰줬네요. 연휴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전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생산할 것이고 2025년 말까지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로보택시, 옵티머스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 모두 연기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이버트럭 생산 속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내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짚어보시죠. 알파벳도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부문별로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검색과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유튜브 광고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튜브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실적 발표와 함께 구글에 대한 투심은 조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오히려 지금이 매수할 기회가 되는 건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내용도 함께 볼까요? 구글에 대해서 또 재밌는 소식이 한 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 주말 사이 IT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인수 추진에 대한 소식이 조금 더 각광을 받긴 했는데요. 오히려 거절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이죠. 위즈가 구글이 23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계획대로 본인들 스스로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보안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과 능동적인 탐지와 대응이 가능한 회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위즈를 인수했을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는 데 크게 도움을 됐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번 인수가 불발됐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인 투심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이 방송 초반에 이 장중에 투자은행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그게 주가 그리고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모건 스탠리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강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220에서 $240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건 스탠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존의 성장성에 베팅하면서 매수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알파벳과 메타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대선 내용은 절대 빼먹을 수가 없겠죠. 해리스와 트럼프 이 양자 대결 속에 가상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로이터가 발표한 가상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느 플랫폼에서 투표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결과 내용으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확률 격차가 약 14%포인트 정도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 20살 어린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령화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더 나이가 들었던 후보가 사퇴하자 덜 나이가 들었던 후보의 나이,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연 시장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 정치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하게 될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켓 모닝콜 함께 마무리해봤고요. 오늘의 정확한 전략과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시죠.